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단 체력 단련 도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스스로의 자아를 죽였던 저는 군 생활 도중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감사함과 함께 다시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론 저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지함과 동시에 저를 죽이며 묻어두었던 예전의 트라우마들, 제가 당했던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다시금 생각나며 큰 분노가 올라왔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 중 하나가 운동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이후 계속 쓰러져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일에 복귀시킨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운동, 그 기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비 시간에 하던 운동을 관두었습니다. 군대이기에 해야 하는 체력단련 시간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그냥 참고 버텼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 인원들이 격리하는 탓도 있고 예비군 동원 부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인원이 많지 않은 부대이기도 하여 근무 인원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심하면 야간은 2번이나 들어가는 날이 있기도 했지만 근무가 많다는 것을 빼면 큰 힘듦은 없었습니다. 간부들도 근무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행히 일과 시간에 눈을 붙이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때문에 일과에 가끔 작업을 하는 것 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힘든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또 나를 죽인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스스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뭘 해보고 싶은지 생각하며 몰랐던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우울증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의 폭력에 대한 영향으로 항상 습관처럼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졌고 때문에 모든 사람들 또한 저와 같이 생각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찾아보니까 우울증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안다고 우울증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습관처럼 일으키는 반응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컸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신을 알아갔고 또 자신이 생각만 하고 해보지 않았던 기타, 작곡 등의 취미 생활들을 시작하며 힘들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심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지금처럼 노력하다 보면 군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장님께서 사단 체력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곳에 참가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병 때까지는 운동을 열심히 한 탓에 남들보다 체력이 좋았고 상병이 될 때쯤 운동을 관두었지만 예전에 쌓아놓았던 이미지 때문에 제가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체력대회에 나가면 시간을 빼서 체력 단련을 해야 했기에 모두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관두면 그 자리를 누군가 메꾸어야 했고 또 부대 내에서 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쉽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단 체력대회 인원들이 전부 정해졌고 그 인원들은 근무를 나가지 않는 일과 시간에 모여 간부의 지도하에 따라 체력 단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날은 달리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부대 철조망을 따라 2바퀴 반을 뛰지만 체력대회에 나가야 하니 저희는 5바퀴를 달리라 하셨고 모두들 그 말에 따르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3바퀴 때쯤 뭔가 머리에서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건 너무 불길한 느낌이었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매번 쓰러지던 때 그 느낌과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다음날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 소대장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매일 쓰러졌었는데 어제 그때의 느낌이 들었고
더 운동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체력 단련을 더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뽑아준 소대장님과 이 임무를 떠맡게 될 다른 인원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소대장님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대회 인원에서 제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력 단련 정도는 참고 할 수 있었지만 머리에서 뚝 끊기는 느낌이 든 이후로는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 하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뉴질랜드 때는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질을 참으며 꾸역꾸역 체력 단련 시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소대장님께 제 상황을 전달한 덕분에 제가 체력 단련 때 무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못하겠으면 걷게 해주시는 등의 도움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렁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체력 단련 방송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해당 시간이 오기 1시간 전부터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또한 체력 단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대원이 모두 근무에 나가 저밖에 없었기에 소대 안에서 헛구역질을 참지 않고 간간히 해가며 집합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인솔하시는 간부님께서 반바퀴만 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가 된 이후에도 한 바퀴는 뛰고 그 다음부터 걸었었기에 그 정도 거리는 참고 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는데 오늘은 여느 날보다 훨씬 심각하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워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환점을 찍고 돌던 도중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연신 살려달라는 말만 외쳤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곧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제 몸이 들리는 느낌과 함께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며 응급실에 가던 도중 정신이 돌아오며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간부는 의식이 그래도 돌아온 것 같다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였고 저를 응급실 침대에 눕힌 뒤 간부들은 이곳에 오기 전 제게 있었던 일을 병원에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던 하루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에 너무 무섭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쓰러지던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어 버리면 겨우 버텼던 그 시간은 무의미했던 것인지 앞으로의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것인지 왜 세상은 자꾸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인지 너무 원망스럽고 또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간호사가 저에게 오며 MRI를 찍을 거라 말씀하셨고 몸을 움직일 힘이 없어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탄 뒤 촬영실로 갔습니다. 촬영 전 잘 찍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알약이라며 먹으라 하기에 그 알약을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MRI 촬영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간부님이 휠체어를 끌어주시어 제가 진해 병실로 이동했고 간부님은 안타까움과 함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간부님께선 부모님께는 소식을 전했고 핸드폰 등의 필요한 물품들은 내일 면회 때 전해주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멍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다 병원의 취침 시간이 다가와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삼아야 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사람 사는 이유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유는 스스로 만든 것이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는 김에 세상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며 대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뉴질랜드에 가서 그 생고생을 하고 이 지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는데 대의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없는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불 꺼진 병실에서 저는 드디어 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